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 티켓이요. 그냥 순식간에 매진됐어요. 이게 그냥 행사 하나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변화가 밀려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돈의 흐름, 그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아주 빠르게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진원지는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이 얼마나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여서 금융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법, 스테이블코인 조례입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달러 같은 실제 돈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잖아요. 근데 홍콩의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아주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진짜 놀라운 건 속도예요. 업계 사람이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홍콩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또 빠르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속도입니다. 홍콩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게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아무나 못하게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만들어서 안정성을 높였고요. 또 예전에 테라루나 사태 같은 일 없게 하려고 무조건 1대1로 실제 자산을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예 위험한 알고리즘 방식은 금지해버렸고요. 이렇게 판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니까 엔트그룹, JD.com,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라이센스 따려고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홍콩의 이런 움직임 뒤에는 사실 더 큰 그림, 바로 중국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중국은 몇 년 전에 암호화폐를 아예 싹 다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옆에 있는 홍콩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그 속내는 뭘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전략적이죠. 바로 위안화를 달러처럼 세계적인 돈으로 만들려는 그 원대한 목표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말이죠.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 셈이에요. 한 손에는 국가 대 국가로 맺는 통화수합이라는 전통적인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홍콩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전통적인 무기의 힘이 어느 정도냐? 중국이 전 세계 32개 나라와 맺은 통화수합 규모가요. 자그마치 4조 5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40조 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달러 중심 체제가 불안하니까 우리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죠. 홍콩, 중국,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동안 한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법도 만들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쟁에서 정말 한참 뒤처진 거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한중 통화수합 계약이 바로 이번 달에 끝납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될 기회는 날아갈 거고 해외 송금 수수료를 90%나 아낄 수 있는 혁신도 남의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통화수업 재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 길은 지금처럼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끝은 중국 기술에 종속되는 디지털 금융 식민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판을 주도하는 길을 선택하면요, 우리는 동북아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홍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기업들이 신나게 뛸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만 지적하고 끝낼 순 없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린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딱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 달 안에 전담 틈을 만들고 통화수합 협상 전략부터 짜야 합니다. 둘째, 3달 안에는 규제 초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샌드박스를 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6달 안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라이센스 발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속도를 맞춰야만 우리가 다시 경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자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금융시대의 표준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홍콩은 명확한 규칙으로 신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네트워크로 규모를 키우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 즉 참여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